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 5월 마지막 주 정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5월이 다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덥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1.7%포인트 하락해서 48.3%이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41%를 기록해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주 주중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집계를 한 데에서는 29%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주 후반에 좀 올라서서 30% 선을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집계를 보면 1.9%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정의당은 6.1%, 바른미래 5.8%, 민주평화당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주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유선, 임의 걸기,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2주 전만 하더라도 34.3%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난주에 30% 떨어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향 추세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들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막말들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달창 발언이라든지 한교안 의원이 이제 군 집회 가서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돼라고 하는 이른바 항명 권유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공세를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제 얘기라든지 김연아 의원의 한센병 발언이라든지 또 다른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말 건너면서 이제 정용기 의원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낫다라든지 민경호 의원의 골든타임 3분이라든지 이런 막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서도 그러니까 34.3%를 기록할 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이 막말이다. 네, 막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요즘에 민생 경제의 어려운 보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가지 않고 장애투쟁을 계속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중도층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은 227 전당대회 전으로 해서 43.3%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인 조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조정 효과 장거투쟁 문제, 막말 문제,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 이제 주목을 받고 또 이제 민생 대장정을 하면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어쨌든 보수층들의 이제 이목을 끄는데 성공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강경 보수층들은 상당히 이제 결집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것으로 득점한 것을 막말로 실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면은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상회담 통화로 이제 유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사안 같은 경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수층으로부터도. 왜냐하면은 그때 보면은 이제 알 권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진보 진영, 진보 정치 세력이 주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익과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제 보수정당에서 원래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반대의 형세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제 국익을 얘기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그 이슈의 소유권은 사실 한국에서는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정당에서 이것을 유출하게 되면서 국익을 훼손한다 또는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그 덫에 걸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보수정당은 한미동맹을 어쨌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다른 논리, 알 권리 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는 보수층에서도 이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도 낫다.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 이제 한국당 의원들 이 국민적인 어떤 그 민심과 함께하는 그 온도계가 약간 고장나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간다거나 또는 이제 국민적인 자존심을 훼손하게 되면 그 호응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어떤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제 정상과 비교해서 우리 정상이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 호응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공세로 나왔던 것이지만 전혀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면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조정 효과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막말 파동 또 강효상 논란 특히 강효상 논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보수 진영에서 조사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감싸주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건데 그럼 크게 보면 막말과 강효상 논란 때문에 떨어졌다 봐야 될 텐데 직접적인 트리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막말 논란은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여론 이제 다삭기 하는 모습이에요. 의원들한테도 말조심하라고 얘기했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 황 대표 본인도 장애투쟁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전에 막말 파동 5.18 망언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하지 않았고 당대표로서 그래서 이런 것 해서 그 의원들이 더더욱 막말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막말의 정치학은 여론조사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 전문가로 누구보다도 데이터를 매일매일 보지만 저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예상하는 거하고 달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지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때 한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을 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막말을 하는데 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막말을 하더라도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그 막말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마저도 국정에 대한 이해, 그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그 막말의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부는 그쪽으로 경쟁이 이렇게 많이 나쁜데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말 이 자체가 단선적으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태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기반해서 기울기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한교안 대표가 다양한 요인도 있겠죠. 뭐 자기 지지층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주변에 전략가들 붙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 되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했던 것은 현상은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이제 좀 과격한 발언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층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진보 성향층에서는 공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보다 전 대표보다 황교안 대표 상당히 이제 언어도 고르게 바르게 사용하고 품격이 있다, 점잖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제 비교 우위를 사실은 나타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당 대표 되는데 상당히 기여한 거고 보수층에 상당히 이제 빠르게 어쨌든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들어와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격한 발언들이
굉장히 보편화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당대표 한 명이었는데 지금 여러 이제 의원들이 돼버렸으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로서는 지금 약간 아찔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입단속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것이 보면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당이 막말 이미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 정당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어쨌든 그 보수층들,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중도층과는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도 보면은 중도층들 관심을 가졌던 이제 중도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이미지로 흐름으로 간다면 어쨌든 선거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이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전환을 이제 해야 될 시기에 상당히 이제 돌입했다 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두 분 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동물국회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개전 휴업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 혐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치 혐오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 다음 총선에 그러면은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진 상황인데. 네. 정치 혐오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많이 번져서 투표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보수가 유리합니까? 진보가 유리합니까?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정치 혐오가 만연하다는 것은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각각의 진영별로는 결집을 해요. 네. 근데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전제는 중도층에서 떨어진다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럼 진보에서 불리하죠. 진보에 불리하다. 그렇게 나갈 경우에. 네. 네. 동의하십니까? 이제 정치 혐오가 불거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모든 정당에 대한 이제 지지가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중도층들이 어쨌든 거대 양당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커서 제3정당에 이제 지지를 보내는 이런 현상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선전하는데 이유가 됐던 배경이 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적인 정치에 대한 혐오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이제 50대 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 참여율이 매우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이 다소 이제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또 보수 전략가 일각에서는 이것이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혹시 이게 전략인가? 저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경우잖아요. 예.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네. 아니어질 수도 있겠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건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가 있습니까? 네. 예. 이거는 정말로 공개적으로 잘 하기 힘든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순위 매기는 것도 사실 여론조사 입장에서는 좀 하기 힘든 조사인데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가 무려 몇 퍼센트인가요? 77.5%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반대는 15.6%입니다. 그러니까 8대 1.5 정도로 갈려졌는데 이 정도의 수치면은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념과 지역을 불문하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80% 가까이 되니까. 맞습니다. 뭐 한국당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예. TK라든지 다 포함해서 조금의 격차가 아니라 찬성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결과입니다. 예. 도입에 반대한 15.6%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한 거죠? 일단 그 선택지를 보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반대층을 보면은 대부분이 찬성으로 이제 기울어졌지만 그래도 반대가 많은 곳이 쭉 보면 한국당 지지층하고 보수층하고 TK 이런 쪽입니다. 좀 있다.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도 뭐 탄핵이란 제도가 있고 지자체 장들도 국민소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만 주민소환제 국회의원만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외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고 대만 같은 경우 이제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정치인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제 70% 이상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인 결과이긴 했는데 굉장히 용기 있게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제 정치인 이제 리콜 제도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고장이 나면 리콜을 하는 것이니까 리콜 제거 하는 거 필요하지 않냐. 4년 너무 길지 않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뭐 이게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가 이제 뒤바뀌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악용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어떤 정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런데 어떤 종교적 이유나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타겟을 정해가지고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사실은 없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이것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이제 악용될 소지가 사실 크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필요성을 또 얘기하는 근거들이 역사성들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이것은 논의가 사실은 활발하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제 이것이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은 영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국을 보면은 정책적인 이견에 따라서 소환을 제기하는 부분들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징계를 받았다든지 법적인 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그 소환을 할 수 있는데 뭐 그 소환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파면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영국의 그 민주주의 수준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낮은 것들을 고려하고 지금의 어떤 여야 대립 구도가 단순히 현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20대, 19대, 18대 다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정치적 악용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이게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투표를 해야지만은 뚜껑을 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빼고 지자체 선거 같으면 50%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봤을 때는 주민 소환율 30%가 넘어야 된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그 국민 소환제에 넣게 되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환하려고 해도? 네. 그렇죠.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 뜻에 파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다 그 돈이라 시간이라든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치적 악용 그 주장이 약간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전체적인 기본 조건들의 퍼센티지 높인다든지, 정책적인 문제는 못하게 한다든지 금방 말씀드렸던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 자유한국당 강영철 의원 이렇게 해서 대표 발의했었는데, 그 아까 윤희용 센터장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네.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두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